지금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청량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청량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MT 많이 갈 때 이제 청량리역 이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에 이제 상당한 유동 인구가 있는 것도 뭐 지금 뭐 익히는 알고 있으나, 근데 서울에 이제 강남 개발도 되기도 하고 서울의 주요 거점 지역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청량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청량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TX ABC 이 개발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GTX C 노선과 GTX B 노선이 환승하는 청량리역, 여기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GTX B와 C 그리고 이제 분당선 연장이 되긴 했는데 현재는 배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거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변동사항에 맞춰서 배차 간격이 또 한번 달라지게 되면 변동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리를 좀 많이 주목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 얘기를 하면서 임장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서울의 도시 구조를 2호선을 중심으로 1존, 2존, 3존으로 나눠서 서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여기를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서 2호선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 그리고 또 동그라미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서울을 동심원 도시 이론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 동심원 도시 이론. 동심원 도시 이론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과연 청량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을까? 그래서 청량리를 매수했었을 때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청량리 L6호 같은 경우에 분양권 9억이 넘어서는 바람에 이것 또한 그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죠.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청량리의 모습인 거죠. 청량리의 현재 모습은 이렇게 지금 청량리 시장 쪽은 이렇게 허름해 있는데 이렇게 L6호가 솟아있는 모습. 앞전에는 이게 없었죠. 청량리에 이런 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동네였는데 이제 L6호를 시작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요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요 섹터 근방이 바로 제기 4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날 갔었을 때 제기 4구역을 포커싱을 해서 이제 임장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L6호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 4구역이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678, 청량리 7구역, 그 다음에 청량리 6구역, 678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678이죠. 678.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678로 되어 있는 요 자리가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요 청량리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 전체 청량리 주변에 신축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청량리에 대한 기대 효과도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서울의 그 핫한 지역부터 좀 핫하지 않은 재개발까지 모든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청량리 같은 경우에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P가 현재 4억에서 5억 사이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청량리 지금 8구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어제 노량진을 갔다 왔는데 깜짝 다들 놀라실 거예요. 어제 그 후임 멤버들한테도 제가 노량진 1구역 P를 중간에 같이 가기 전에 노량진에 도착하기 전에 얘기를 해줬는데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는데 현재 노량진 P는 18억입니다. 18억. 네, 말이 안 되죠.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앞전에 15억이었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 3억 4억 오르는 것처럼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P가 3억이 올라서 현재 18억인 상황이고요. 청량리 여기는 지금 현재 5억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있는 지역 지도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에 신당동에 보시면 청구역 앞에 여기가 신당 8구역이죠. 신당 8구역. 요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P는 11억 또는 12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18억, 신당동 12억, 청량리 5억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한번 같이 연동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신당 8구역이고요. 신당 8구역. 그리고 이쪽이 노량진, 그죠? 노량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신당 8구역이고 그 다음에 청량리가 이제 북쪽으로 살짝 더 올라가서 이쪽이 청량리 8구역 10. 그래서 이쪽이 청량리 지금 8구역, 7구역, 6구역 이렇게 모여있는 요 청량리 지역이 지금 현재 P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흐름이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각선 흐름으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청량리부터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청구역, 청구역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면은 노량진, 여기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거를 좀 잘 인지하고 지금 현재 흐름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 전국 판세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요 대각선을 흘렀다면 반대로 요 대각선으로 흘렀을 때의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렇게 체크를 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쪽 부분에도 분명히 재개발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불광역 앞에 불광 5구역이 있습니다. 불광 5구역. 그래서 이제 불광 5구역도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요 연신내 바로 위에 여기 이제 산자락 밑에 있는 게 가련 1구역. 가련 1구역도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울시 전역이 아파트 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 오르는 거에 맞춰서 아파트가 곧 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같이 챙겨보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도 끝도 없이 저 멀리 가면은 이번 달 1월 달 얘기 다 못 끝내죠. 빨리빨리 1월 달 얘기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청량리의 이제 제기 사구역을 조금 자세히 좀 보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기 사구역이 어쨌든지 간에 6, 7, 8보다는 자리가 좀 더 좋은 자리고 청량리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놓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5억의 흐름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청량리 이게 7구역입니다. 7구역 하이루체 7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 분양 가격을 보시면 대략 한 7억 5천 8억 요 사이 8억이라고 치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P가 5억 정도 지금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같이 연동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인지 체크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다녀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이 입지에 맞냐 안 맞냐, 그냥 뭐 P가 얼마래 그거 듣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량리 이제 저희 임장 통해서 이제 못 가봤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 지역을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 3년 사이에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만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격한 말로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마저도 못한 상황이 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네,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됐고 좀 전에 얘기했던 GTX-C하고 B가 교통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기 사구역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뭐 조합의 이슈도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뜯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동심원으로 얘기했던 1존, 2존, 3존이라는 관점에서 2존의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더 확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L65 실거래가가 무섭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량리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는 공급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과잉 공급으로 가는 시점이 언젠가는 도달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들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살아남을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지 투자인 것이, 그냥 지금 불나방처럼 내지는 포모에 의해서 아무거나 줍줍했다가는 큰일 난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하게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3대장 한눈에 비교. 그래서 토지거래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요거의 핵심 내용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또 파악을 하셔서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잘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토와 조정 대상과 투기과열과 이거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토는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투기과열,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실거주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갭 투자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 차이, 그 내용과 토의 내용과 섞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이제 지금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 정책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도 전반적으로 체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이제 2주차 이제 석계역 괜찮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1월 15일 날 이제 석계역을 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서 그 해당 지역들을 좀 둘러봤는데, 석계역 어떤 게 좋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석계역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공덕 임장 때 지난 12월이죠. 여기 보시면은 12월 달에 12월 4일 날 공덕역 임장 갈 때 예고편식으로 석계역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고편으로 얘기했던 석계역을 갔었기 때문에 석계역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 공독편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이렇게 공독편 링크를 드릴 테니까 공독편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공덕 가서 그 저기를 이제 석계역을 얘기를 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덕편도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석계역으로 돌아와서 석계역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 석계역 같은 경우에 지금 동심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1, 2, 3존을 얘기를 했는데 석계역은 과연 그러면 1, 2, 3존 중에 어딜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거고,
또 하나 석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중에 하나가 자치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석계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성북구, 노원구, 그 다음에 중랑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가 같이 몰려있는 곳이 석계역입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곳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통이 서로 이 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그렇고 뭐 일반 시내버스도 그렇고 전철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에 장마당이 좀 크게 쓰는 편이죠. 그래서 그 장마당을 활용을 해서 생활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 교통도 많이 편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아파트 시세의 흐름, 교통 편의도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계역 상권이 큰 이유, 유동인구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느꼈겠지만 석계역 앞 상권은 역 앞에 왜 이렇게 크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석계역 유동인구는 1호선에 32,700명, 보면은 6호선에 27,000명 해서 6만 정도가 이제 움직이는 곳 중에 하나였던 곳이 석계역입니다. 석계역 주변으로는 장이 뉴타운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석계역 가까이 붙어 있는 게 6구역입니다. 6구역. 그래서 6구역이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6구역이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 이 6구역도 완성이 다 되면은 유동인구가 또 다시 한번 또 늘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석계역 바로 위가 광운대역입니다. 광운대역은 어떤 역이냐? 아까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여기 청량리 얘기할 때 보셨던 게 GTX 얘기를 했습니다. GTX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GTX 얘기를 했었는데 이 GTX가 어디서 들어오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에서 청량리로 들어오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게 GTX입니다. 그래서 광운대도 GTX를 통과하는 역이죠. 그래서 석계역 바로 위가 광운대역이다. 그리고 석계역과 광운대역 사이에 서울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광운대역 주변에 역세 개발을 한다 그러면 HD 그 현대산업개발이 HDC인가 아무튼 그 현대산업개발이 본사 이전을 이쪽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버퍼링 하고 있는 동안 태희님이 HDC라고 확실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지역의 변화 양상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한 거고, 또 하나는 1호선 그 지하화 상당히 의미가 있죠. 확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계역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이 1호선 요 구간을 이제 지화할 때 과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이제 지화를 해서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효과가 해당 지역의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6호선이죠. 예전에 처음에 6호선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6호선이. 자, 여기 지도로 한번 볼게요. 6호선. 그때 6호선 치면은 6호선만 딱 나왔던 것 같았는데. 자, 자, 6호선 치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6호선. 네, 6호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점점점점 이제 6호선 하니까 이제 뒤에 이제 덜 나오긴 하는데 6호선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나와 있죠. 그렇게 돼서 이 6호선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6호선이 어떻게 돼 있냐? 6호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어, 넓은 게 나오네요. 네.
6호선 이렇게 치면은 현재 이렇게 해서 고려대역, 역곡역, 석계역이 여기 있습니다. 요 6호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 환승이 이제 보문에서 우이신설도 환승이 되고 이렇게 돼서 동묘에서 1호선이 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2호선 환승이 되고 5호선 환승이 되고 3호선 환승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삼각지역에서 4호선 환승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역에서 5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환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제일 피크를 또 이루는 데가 어디냐? DMC입니다. DMC. DMC에서 이제 환승이 되면서 이쪽 지역의 6호선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 6호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좀 전에 얘기했던 연신내 쪽까지 환승이 되는 게 6호선입니다. 그래서 6호선의 재발견, 그 중에 하나가 환승이 생각보다 괜찮은 곳에 많이 한다. 또 하나 6호선의 재발견,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홍대까지 지나가는 요 구간에 경의선 숲길이 생겨서 상당히 호재다. 6호선의 재발견 세 번째, 요 6호선이 통과하는 요 구간이 중구부터 통과해서 용산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이렇게 공도까지. 그래서 마용성이라고 하는 요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요 지역에 원래는 철도가 없었는데 철도가 통과한다는 거. 이게 이제 개발의 장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석계역이 6호선이 있다. 그래서 6호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런 지역들을 통과할 수가 있는 곳이 석계역입니다. 그래서 석계역 주변으로 지금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편을 꼭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을 제가 이제 링크를 드릴 건데 이 편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비교를 해놨습니다. 오늘 석계역 하는 그 지역 중에 하나인 아파트, 지금 석계역의 석관 두산 아파트, 이거를 이제 한 번씩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내용에 있으니까 석관 두산만 얘기한 게 아니라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비교 영상으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게 시청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가볍게 제갈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왜 사람들이 보고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가, 댓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미삼이죠. 미미삼. 네, 미미삼이 왜 미미삼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룡, 미성, 3호, 이거를 앞에 글자를 따서 미미삼이라고 하죠. 여기 전체 개발과 그 다음에 서울원 개발과 이게 연결이 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계역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석계역뿐만 아니라 지금 후속으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이제 특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석계역은 지금도 유동인구가 큰 환승역이지만 앞으로 1호선 지역 구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리고 환승 체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질 곳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아파트도 그렇고, 요 지역에 이제 실거주와 투자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미미삼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석관 두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들을 놓치지 말고 다양하게 방면으로 올해는 체크를 해보시고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안 하시면은 문제가 꼭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같은 값인데 잘못해서 똥을 사는 일도 생깁니다. 똥을 산다. 그 똥을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똥을 사게 되죠. 잘못하면 똥 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똥 사는 일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다양한 곳을 많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곳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양한 곳을 보는 연습을 꼭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를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석계역은 이 영상을 끝으로 얘기를 쭉 내고 이제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자들만 모인 문멘토 낭만인장입니다. 이 지역 안녕하세요. 부자들만 모인 문멘토 낭만인장입니다. 이 지역은 먼저 노원구와 성북구로 나뉩니다. 같은 역세권이어도 행정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먼저 성북구 석계 두단 아파트입니다. 24평 실거래 7억대, 32평 실거래 8억대. 역세권의 세대수 크고 실거주 전세 수요가 탄탄한 단지죠. 이제 노원구입니다. 미미삼 1986년시 3,930세대 초대형 단지입니다. 23평 실거래 9억대, 전세는 3억대 수준입니다. 서울원 아이파크 강원대역 초역세권 총 2,264세대 2028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가 기준 59타입 9에서 10억대, 84타입 13억에서 14억대입니다. 어디를 사느냐보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투자 관심 있다면 함께 지역 분석해요. 문멘토 낭만임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만 모인 문멘토 낭만임장입니다. 이 지역은 먼저 노원구와 성북구로 나뉩니다. 같은 역세권이요. 자, 이렇게 석계역 편을 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냐? 둥촌역을 갔죠. 둥촌역을 갔고 그 다음에 둥촌역을 가면서 이제 반차 임장도 진행을 했었는데 반차 임장도 그래서 반차 임장 같은 경우에는 염창역을 갔었습니다. 염창역.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달려라 쪼님하고 이제 반차 임장을 갔었는데 둥촌역 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둥촌역이 이쪽 편에 이제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이제 둥촌역을 보시면은 둥촌역이랑 가까운 데가 어디냐? 염창역입니다. 염창역. 그래서 이제 염창역을 반차 임장을 가고 저녁 임장을 둥촌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고 일부는 소단지 내지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강을 끼고도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다가 지금 근래 이제 9호선이 통과하면서 관심을 받게 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둥촌역 그 다음에 염창역 일대입니다. 이 일대의 변화 변동이 상당히 이제 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의 흐름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흐름을 이제 봐보시면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이쪽 지역에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단지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강변 성원 아파트, 염창동 동아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우성 1차 이쪽 라인들이 한강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염창역과 그 다음에 둥촌역에서 거리가 상당히 좀 먼 편이고 또 하나 그리고 나홀로 단지이다 보니까는 이 역세권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멉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10억대 아파트가 현재 있는 상황인데
진짜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면은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사긴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매도 추천. 물건을 드릴 때가 아니라 빨리 팔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염창 동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이 정도 기울기 안 가진 데가 없죠. 다 이 정도 기울기는 바짝바짝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좀 상승을 할 것인가, 그리고 괜찮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은 역세 쪽으로 여기서 이제 싸게 사서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싸게 샀으니까 수익을 봤으니까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생애 최초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신다, 무조건 내 집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억대의 아파트에서는 여기가 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실 분은 매도를 하시면서 생애 최초를 이용해서 일단은 여기저기 그 살 데가 지금 없어요. 매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려 그러면 뭐라도 하나 장점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이라고 있는 곳이 이쪽에 이제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조금은 또 여기랑 멀어도 한강뷰에 뿅 반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들이 나홀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 한강변에 껴있고, 그런데 이제 등촌역과 염창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역세 아파트다 보니까 이 역세 아파트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해서 고호선을 타고 가면 당산역을 통과를 해서 어디, 우리나라의 최대 일자리 섬인데 일자리죠. 큰 여의도로 입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목동은 차마 비싸서 못 가는데, 오목교로는 못 가는데 이쪽 지역으로 가서 저렴한 아파트를 사겠다는 욕망이 상당히 커진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염창동 롯데캐슬, 그 다음에 염창동 하나 지금 꿈에 그린 이 아파트들이 난리가 아니었죠. 매물도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닌데 실거래가를 한번 이렇게 지금 봐보면은 지금 최근의 흐름이 전고점, 전고점이 요 14억 언저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전고점들이 다 이제 돌파를 하는 상황으로 이제 했는데 저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고점에 이제 샀던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이제 본전 왔습니다. 본전. 그래서 여기서 본전에서 손절치고 나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그 손절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있다가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하나 꿈에 그린 하나 꿈의 그린이랑 염창 힐스테이트 이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구열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염동초등학교가 괜찮다, 이런 그 이 동네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학구열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그 학교 주변으로 해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는 지역이라서 조금 선호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촌동 일대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임장 갔던 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반차 임장 때 얘기를 했던 곳이고, 등촌역은 우리가 이제 등촌역 앞쪽 남쪽 방향으로 해서 힐스테이트 등촌역 있는 쪽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스테이트 등촌역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 아파트가 호가가 얼마냐, 지금 매물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18억에 남아 있습니다.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18억에. 그래서 이제 18억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쪽 지역의 흐름상 9호선이 이제 통과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거죠. 등촌역. 여기에 역세에 바로 있는 게 지금 힐스테이트 등촌역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교차 지역입니다. 지난 요 등촌역 바로 직전에 석계역 말씀을 드렸죠. 거기도 또 한 가지 4개의 구가 자치구가 엮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염창동, 등촌은 강서구, 목동은 양천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9호선이 생기면서 코로나 중간을 빼고 다시 돌파하면서 2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상황이고, 여의도까지 지금 보이시나요? 13분, 여의도까지 13분, 강남 신논현까지는 30분, 정말 30분 컷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강북 횡단선은 언제 될지 말지, 제가 죽고 나서 될지 이거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여기도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등촌역까지 여기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더블 환승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선호를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된 곳이 이곳 등촌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등촌 1구역 힐스테이트, 여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얼마 안 걸립니다. 신축이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봐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으로 시작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 등촌 1구역을 여기 완성된 거를 포함을 해서 모아주택 등이 여러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등촌 힐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아이파크 요 사이에 지금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 모아타운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가격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24평은 12억 4천에 거래되는데 분양가는 11억 3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매물이 나와 있는 거가 15억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4는 18억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상황을 흐름을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모아 타운 지역, 여기 알아? 빠른 속도로 인기몰이 중인 모아주택 알려줄게. 홈치? 성인인 중 후 살 수 있다. 땡땡에 QR 인증까지. 여긴 힐스테이트 등촌역. 543세대야. 등촌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센터까지 있네. 신성도 모아 포함이야. 강서도서관 보이지? 낡음주의. 공원도 있고 등촌 2동 모아타운 조합 사무실. 1-3구역 조합 설립인가 1-2구역 통합 준비 중. 자세한 건 전화 줘.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 지역을 가서 확인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이제 공급이 많이 모자르다 보니까는 모아주택에서도 속도가 내는 모아주택 지역이 있고, 속도가 전혀 안 나는 곳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투자할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투자하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주택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모아주택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모아주택의 가격 변화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아주택이 진행 단계를 밟으면서 분양가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분양가는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내 아파트 가격은 쟤보다 입지가 더 좋다면은 그러면은 안전하다, 내지는 엑시트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변의 개발 상황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